누나 황기만 방에서 이게 나왔어. 황지호 유전자 검사서야. 황기찬 아들이 아니었어. 황기만은 이것 때문에 죽은 거라고. 강세리 네가 죽였지. 오늘은 강승우가 황기만과 같이 쓰던 방에서 유전자 검사서를 발견하고 드디어 강세리의 추악한 거짓말이 밝혀지게 된다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누나 황기만 그 사람이 머리가 깨져서 죽었다고? 소름 돋아.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 거야? 사고로 죽은 거 아니지? 술 먹은 것도 아니고 심지어 대낮에 공원 계단에서 굴렀다니. 도대체 누가 황기만을 죽인 걸까? 누나 안 되겠어. 당장 이 집에서 나가자. 누나가 너무 위험한 것 같아. 그동안은 누나가 기억 잃은 충격일까봐 숨겼는데 사람까지 죽은 마당에 더 이상 이 집에 있을 수 없어. 최자영도 이미 나갔겠다. 강승우는 강재인을 데리고 이 집을 빠져나가자 설득했습니다. 누나, 내가 복수할 수 있게 주식도 주고 고모도 설득할게. 제발 나가자. 승우야, 누나 이 집에서 못 나가. 누나는 꼭 해야 될 일이 있어. 왜 그래 누나, 애기 때문에 그래. 그 아이 낳아서는 안 돼. 누나 기억 돌아오면 후회할 거라고. 승우야, 걱정하지 마. 내 뱃속에 아기 같은 건 없어. 그게 무슨 소리야? 설마 그럼. 그래, 네 누나 기억 잃은 적 없어. 그동안 다 누나가 연기하고 있던 거야. 뭐 연기였다고?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런 연기를 해? 황기찬이랑 부부 연기까지 하면서 도대체 뭐 때문에? 잘 됐어. 누나가 기억을 잃은 게 아니라니 말이 더 잘 통하겠네. 나 다신 누나를 잃고 싶지 않아. 이 집 인간들 무서워. 사람이 죽어나가고 단 한순간도 여기 있고 싶지 않아. 누나 나랑 나가자. 강승우는 강재인의 손을 잡아 밖으로 나가려 했는데요. 하지만 강재인은 강승우를 따라갈 수가 없었죠. 승우야, 황기만 그 사람, 우리 은호 유괴한 못된 사람에다 유경이까지 괴롭혔지만 그래도 그동안 날 도와줬었어. 죽음이 수상쩍다면 오히려 왜 죽었나 알아봐야 해. 그리고 누나는 이 집에서 찾아야 될 게 있어. 아버지가 남기신 수첩에 뭔가 숨겨진 게 있었어. 비자금이던 황기찬 약점이던. 누나는 이 집에서 그걸 찾을 때까지는 나갈 수 없어. 아버지의 원한도 누나가 갚을 거야. 아버지를 죽인 게 황기찬이야. 승우, 네가 날 걱정하는 건 알지만 누나 생각보다 강한 사람이야. 강세리랑 노숙자 둘 다 나한테 꼼짝없이 당하고 있는 거 봤지? 황기찬이 완전히 나한테 속은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어. 이 집에서 나가면 다시는 아버지가 남기신 비밀을 찾지 못할 거야. 하지만 승우, 네 말대로 이 집은 위험해. 나야 죽었다 살아난 목숨 더 이상 무서울 것도 없지만 누나는 너마저 잃는다면 제정신으로 살 수 없을 것 같아. 승우야, 넌 고모한테로 가. 누나 혼자서 복수하면 다야. 누나한테만 아버지 아니야. 나 누나가 기억을 잃었던 아니던 내 마음은 이제 변하지 않는다고 했잖아. 누나, 그럼 우리 같이 하자. 복수던 그게 뭐던 나 이제 누나한테서 안 떨어질 거야. 이 위험한 집에 누나 혼자 놔두고 못 나가. 살인사건이 일어났지만 강승우도 강재인도 연기를 계속 이어나갔습니다. 오히려 이 집 사람들과 강세리는 황기만의 죽음에 정신이 없었죠. 황기찬은 형의 죽음에 너무나 가슴 아파했습니다. 모자란 형이었다고 평생 무시하고 형 취급 한번 제대로 한 적이 없었는데 형이 이렇게 허망하게 떠나버리다니. 아들을 잃은 노숙자도 식음을 전폐했죠. 김하나, 너 정말 사고로 죽은 거니? 이 멍청한 자식아. 왜 그랬어 왜? 네가 이렇게 죽을 줄 알았다면 아주 원 없이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돈이나 줄 것을. 그게 뭐라고 그렇게 우리 장남을 모질게 대했는지. 모두가 우는 와중에 안절부절 못하는 사람도 있었죠. 강세리는 손톱을 물어뜯으며 경찰에 예민하게 반응했습니다. 평소에 워낙 술도 많이 마셨고 주사도 심했으니 사고사일 거예요. 무슨 부검을 하려고 그래? 아주버님, 그냥 이렇게 보내드리자. 회사도 시끄러워질 텐데 이 일은 그냥 묻는 게 낫지 않겠어?
어머니, 아주버님이 유경이랑 이혼하고 너무 슬퍼서 이렇게 되신 것 같은데. 경찰 쪽 일은 제가 다 해결할게요. 어머니는 좀 들어가서 쉬세요. 강세리가 사건 해결을 위해 부를 사람은 심부름업체 사장 홍만수밖에 없었습니다. 황은호를 죽였던 일도 어떻게든 무마를 했으니 만일 타살로 의심받게 된다면 범인으로 누명을 쓰고 대신 감옥에 들어가 줄 사람이 필요했죠. 돈을 얼마든지 줄 테니까 빨리 사람 좀 구해줘요. 급하다고요. 지금 내 인생 그쪽 손에 달려 있어요. 어디 노숙자던 아무나 구해서 황기만이랑 시비 붙은 걸로 뒤끝 없을 만한 사람 구해와요. 당장. 너무나 불안했던 강세리는 스스로 주문을 외웠습니다. 세리야, 걱정할 거 없어. 그동안 널 괴롭혔던 인간들은 다 하나씩 처리해왔잖아. 이번 일도 잘 넘길 수 있을 거야. 감히 내 아들 지호를 가지고 10억을 내놓으라 했던 인간이 저렇게 된 걸 보면 다 천벌을 받은 거야. 10억이 뭐야, 살아있었으면 몇 번이고 유전자 검사서를 빌미로 나한테서 돈을 뜯어냈을 인간이야. 잘 죽었어, 잘 죽었고 말고. 이제 세상에 우리 지호가 다른 남자 아들이라는 걸 아는 사람은 없어. 강세리는 숨을 죽이고 황기찬의 눈치를 봤습니다. 안 그래도 그동안 강재인의 꾀에 넘어가 누명을 쓰는 바람에 황기찬에게 밉보인 상태였으니 이번 일을 무사히 넘길 때까지는 꼼짝 죽은 듯 납작 엎드릴 생각이었죠. 세리야, 너 참 이상하네. 아무리 손님이라지만 3일 내내 빈소를 지킬 필요는 없어. 여긴 우리 가족이 있을 테니 넌 그만 가봐. 그래도 괜찮겠어? 제인아, 그럼 고생해. 난 이만 집에 가볼게. 내가 필요하면 부르고. 어머니, 기찬 씨, 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강세리는 서둘러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황급히 돌아가서 확인해야 될 것이 있었죠. 황기만이 혹시 다른 증거라도 남겨둔 건 아니겠지? 그 방을 한번 뒤져야겠어. 지금 다들 장례식장에 있으니까 이때가 기회야. 강세리는 서둘러 집에 돌아와 황기만의 방문을 열었습니다. 황기만이 아침에 나왔던 그대로 아무것도 정리되지 않은 모습이었죠. 강세리는 서랍을 하나씩 열어가며 물건을 뒤지기 시작했는데요. 그때 정신없이 물건을 뒤지던 강세리를 부르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무도 없는 줄 알았지만 강승우가 이 집에 있던 것이었죠. 지금 도둑고양이 마냥 남의 방에서 뭐 하세요? 강승우는 황기만의 방을 뒤지고 있는 강세리를 불러 세웠습니다. 강세리는 화들짝 놀라 서랍문을 닫았죠. 아니, 난 어머니가 아주버님 물건 좀 찾아봐 달라고 부탁받아서 온 것뿐이에요. 없는 것 같으니 이만 나가봐야겠네요. 그나저나 이 집에는 대체 언제까지 있을 생각이에요? 이 방 주인도 집 비웠는데 주인도 없는 방에 있는 건 예의가 아니지. 그쪽이나 예의 챙기시죠. 뭘 찾아오라고 했던 건 맞아요? 도통 믿을 수가 있어야지. 아무리 떠들어보세요. 제가 누나보다 이 집에서 먼저 나가는 일은 없을 거니까. 오히려 그쪽이나 걱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 당신 남편 그러다 우리 누나한테 뺏기겠어요. 우리 누나한테 완전 지극정성이던데. 친구 남편 훔쳐가 놓고 다시 뺏기면 참 볼만하겠네요. 아니다, 원래도 첩이었으니 상관없으려나? 누구 좋으라고 나가요? 요즘 시대에 첩살이 하는 꼴을 다 보는데 이런 구경 못 놓치죠. 장례식장에서도 가족도 아니라고 쫓겨나셨나 봐요. 지금 위치가 딱 어울려요. 어디 가서 말도 못하는 상간녀가 그쪽한테는 딱이야. 강승우의 독설에는 강세리를 향한 냉혹한 분노가 가득했는데요. 눈빛에는 그동안 누나를 괴롭혔던 강세리에 대한 복수심이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강승우의 목소리 톤 하나하나가 강세리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히고 있었죠. 말 조심해, 강승우 대리. 강세리는 분하지만 강승우에게 더는 의심을 살 수가 없어 자리를 뜨고 말았습니다. 얼굴은 분노와 굴욕감으로 일그러져 있었는데요. 강세리의 마음속에서는 강승우에게 당한 모욕감과 함께 절박한 두려움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그 방을 다 뒤졌어야 했는데. 아니야, 황기만 그 지능에
설마 예비용 유전자 검사지나 다른 증거를 보관했을 턱이 없지. 자기도 들키면 나한테 10억을 못 받는데 말이야. 강세리는 스스로를 달래려 했지만 불안감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는데요. 마음속에서는 혹시나 하는 걱정이 점점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강세리가 방으로 돌아간 뒤 강승우는 강재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승우의 목소리에는 흥분이 가득했는데요. 뭔가 중요한 단서를 찾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예감이 들고 있었습니다. 누나 혹시 지금 전화 받을 수 있어? 누나한테 알려줄 게 있어. 잠깐 자리 피해서 전화 받아봐. 응 승우야 지금 밖에 나왔어. 듣는 사람 없으니까 얘기해줘 무슨 일인데? 강재인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는데요. 장례식장의 소란스러운 분위기 속에서도 동생의 전화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누나 지금 강세리가 집에 들어오자마자 아무도 없는 줄 알았는지 환기만 방을 뒤지고 있더라고. 서랍장까지 열어가면서 뒤지는 꼴이 너무 수상해서 전화했어. 자기 말로는 시어머니가 이 방에서 물건을 찾아오라고 했다던데. 누나 뭐 전달받은 거 있어? 강승우의 이야기에 강재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는데요. 아니 강세리한테 그런 걸 시킬 리가 없잖아. 지금 장례식장에서도 가족 아니라고 쫓겨났는데 갑자기 집에 가서 환기만 방을 뒤져. 뭔가 약점이나 들키면 안 되는 게 있는 모양이네. 죽은 사람한테 대체 뭘 가져가려고 했던 건지. 강재인의 목소리에는 의심이 짙어지고 있었는데요. 머릿속에서는 이미 추리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누나 강세리 내가 내쫓았으니까 내가 한번 찾아보고 다시 연락 줄게. 강승우는 문을 잠그고 방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승우의 마음은 두근거리고 있었는데요. 혹시나 중요한 증거를 발견할 수 있을지 기대와 긴장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한 게 없다고 생각했지만 책장에서 수상해 보이는 봉투가 나왔죠. 이게 뭐지? 유전자 검사소? 강승우는 서류 봉투에 든 종이를 읽어내려갔습니다. 강승우의 눈빛이 점점 진지해지고 있었는데요. 검체가 황기찬이랑 황지호? 황지호는 황기찬이랑 강세리 사이에서 낳은 아이잖아. 그런데 왜 황기만은 뜬금없이 유전자 검사를 해서 여기 숨겨놨지? 하지만 이내 눈이 크게 뜨이고 말았죠. 강승우의 얼굴에는 충격과 놀라움이 동시에 스쳐 지나갔는데요. 유전자 검사가 불일치했어. 황지호가 황기찬 아들이 아니었어. 그래서 강세리가 이걸 찾으려고 했던 거구나. 강승우는 유전자 검사서 사진을 찍었고 강재인에게 문자로 사진을 전송했는데요. 승우의 손이 흥분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누나 황기만이 죽은 이유. 아무래도 이것 때문인 것 같아. 강재인은 강승우에게서 온 문자를 확인했고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하고 있었는데요. 분노와 슬픔 그리고 복수심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강세리 네가 숨기는 비밀이 이거였어? 황기찬 이 머저리 같은 놈. 강세리한테 속아서 지 아들은 죽이고 남의 아들을 키우고 있었다니. 은호야 불쌍한 내 아들. 강세리 네가 그래서 우리 은호를 죽인 거였구나. 나를 죽이려 했던 건 맞았니? 은호가 황기찬의 유일한 자식이니까 죽이려 했던 거 아니고 우리 불쌍한 은호의 복수 꼭 해줄게 기다려 강세리. 강재인의 마음속에서는 아들에 대한 그리움과 강세리에 대한 분노가 폭풍처럼 몰아치고 있었는데요. 그렇게 황기만의 장례식은 3일 동안 치러졌습니다. 지긋지긋한 전남편이었지만 도유경도 도의상 장례식에 참석해 조의를 표했죠. 도유경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가고 있었는데요. 너 여기가 어디라고 와? 김한이가 왜 죽었는데? 다 네가 죽인 거야. 불쌍한 내 아들이랑 이혼을 해서 슬픔에 못 이겨 이렇게 된 거라고. 노숙자의 목소리에는 절망적인 분노가 가득했는데요. 어머니, 제 탓 그만 좀 하세요. 저는 해드릴 이야기가 있어서 온 거니까요. 김한 씨 그 사람 사고로 죽은 게 아닐지도 몰라요. 죽기 전날 저를 찾아왔었어요. 이번엔 진짜라고 확실하게 투자받을 곳이 있다며. 제 병원까지 차려줄 수 있다고 재혼하자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 사채업체도 돈을 안 빌려줄 텐데.
그 사람이 그 큰 돈 날 데가 어디에 있는지. 아마 그 일과 관련이 있을지도 몰라요. 도유경의 증언에는 진실에 대한 의지가 담겨 있었는데요. 뭐라고? 우리 김한이가 죽기 전에 너를 찾아가서 그런 소리를 했다고? 형수님 정말입니까? 어머니 그게 정말이라면 형이 죽은 건 사고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황기찬의 목소리에는 형의 죽음에 대한 의혹이 커져가고 있었는데요. 결국 강세리의 간절한 바람과는 달리 황기만의 죽음은 조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강세리의 마음속에서는 절망적인 두려움이 커져가고 있었죠. 그렇게 장례식이 끝나고 난 뒤 가족들은 집에 돌아오게 되었는데요. 이제 강세리에게는 더욱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좀 쉬세요. 당신도 쉬어야지. 그동안 고생 많이 했어. 황기찬은 강세리를 불렀습니다. 황기찬의 목소리에는 피로감이 묻어나고 있었는데요. 형의 죽음이라는 충격 속에서도 집안을 챙겨야 한다는 책임감이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당분간 살림 좀 도맡아서 해. 제인이는 홀몸도 아닌데 장례식장에 3일 내내 밤샜고, 어머니는 자식 잃어서 상심이 크신데 밥까지 해야겠어? 당신은 그동안 쉬었으니 이제는 당신이 고생 좀 해주었으면 해.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지? 황기찬의 말에는 강세리에 대한 미묘한 압박감이 담겨 있었는데요. 강세리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지만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알겠어, 기찬 씨. 당분간 내가 밥할게 해야지. 강세리는 없는 재주로 열심히 밥상을 차렸고, 마음속에서는 계속 불안감과 함께 억울함이 커져가고 있었는데요. 저녁 식사 자리. 모두들 강세리가 한밥에 숟가락을 들었죠. 식탁 위의 분위기는 무겁고 침울했는데요. 아직은 황기만의 죽음이라는 그림자가 온 집안을 덮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밥을 잘 먹는 듯 했던 강재인은 갑자기 토할 듯 입을 틀어막고 말았는데요. 강재인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지면서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당신 왜 그래? 또 속이 안 좋아? 아니, 그게 아니라. 강재인은 말을 다 잇지도 못한 채 그 자리에서 피를 토하고 말았습니다. 강재인의 연기는 정말 완벽했는데요. 마치 정말로 고통스러워하는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우, 재인아, 너 왜 그래? 밥에 뭐가? 여보, 애기 어떻게 해? 나 배가 너무 아파 죽을 것 같아. 나 좀 산부인과에 데려가 줘, 빨리. 우리 아기 어떻게 해? 강재인은 배를 부여잡으며 굴렀고 강세리는 벌떡 뛰었습니다. 강세리의 얼굴에는 당황함과 두려움이 동시에 스쳐 지나갔는데요. 혹시나 하는 의심이 강세리의 마음을 엄습했습니다. 강재인, 너 지금 생쇼하는 거지? 이 밥에 아무것도 안 들어갔어. 장난해? 듣다 못한 황기찬은 강세리의 뺨을 내리쳤습니다. 황기찬의 얼굴에는 분노가 가득했는데요. 임신한 아내를 의심하는 강세리의 말이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디서 그딴 망발을 짓거려? 한 번만 더 떠들어봐. 용서 안 할 테니까. 기찬 씨. 강세리는 뺨을 부여잡았고 황기찬은 강재인을 급하게 안고 산부인과로 향했는데요. 강세리의 눈에서는 억울함의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강세리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죠. 지난번 짜고 쳤던 산부인과 의사는 이미 강재인과 말이 다 되어 있는 상태였죠. 의사의 표정은 심각했는데요. 마치 정말로 응급 상황인 것처럼 연기하고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유산하셨습니다. 도대체 뭘 드셨길래 아기가? 산모도 죽을 뻔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살인입니다. 아이도 산모도 죽이려고 한 엄연한 살인이라고요. 의사의 말을 들은 황기찬은 분노했고 목소리에는 절망적인 슬픔이 가득했는데요. 내 아이. 우리 불쌍한 은호를 대신해서 찾아와준 아이였는데. 안 돼. 선생님, 제발 아이 좀 살려주세요. 이미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재인은 황기찬을 붙잡으며 서럽게 눈물을 흘렸습니다. 강재인의 연기는 정말 완벽했죠. 마치 정말로 아이를 잃은 어머니의 절망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기찬 씨네 아기가.
열연을 하며 강재인은 기절하고 말았고 황기찬은 강재인을 입원시킨 뒤 한달음에 집에 달려왔죠. 황기찬의 얼굴에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는데요. 강세리 도대체 왜 이딴 짓을 벌였어? 그렇게 제인이 아기가 질투가 났어? 당신한테는 이미 지호가 있잖아. 우리 은호 불쌍하지도 않아? 왜 제인이한테서 아기를 뺏어가냐는 말이야. 그 아이 내 자식이었어. 화를 내는 황기찬 앞에 갑자기 강승우가 서류 봉투를 들고 나타났는데요. 강승우의 얼굴에는 냉소적인 미소가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결정적인 순간이 온 것이었죠. 자기 자식이 없으니까 무서웠겠죠. 우리 누나가 유산했으니 이제 황기찬 당신 자식은 이 세상에 없는 거네요? 뭐라고? 이게 황기만이 죽은 이유입니다. 강세리 씨가 장례식 날 몰래 방에서 찾던 게 이거 맞죠? 황기찬은 강승우가 건넨 서류를 열었고 얼굴이 순간 창백해지면서 충격에 빠졌는데요. 뭐야, 지호가 내 아들이 아니었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지호가 내 아들이 아니면 우리 은호가 죽은 게 뭐가 돼? 나는 은호를 죽여놓고 남의 자식을 내 새끼라고 키웠던 거야? 황기찬이 울부짖었지만 죽은 은호는 돌아올 수 없었습니다. 황기찬의 목소리에는 절망적인 후회가 가득했는데요. 그동안의 모든 선택이 잘못되었다는 깨달음이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분노한 황기찬은 사람들을 불러 강세리를 정신병원에 입원시켰죠. 강세리의 절규가 집안에 메아리 쳤는데요. 여보, 제발 내 말 좀 들어봐. 사정이 있었어. 당장 강세리를 죽여버리거나 감옥에 쳐넣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강세리는 황기찬과 김도희 살인을 함께 저지른 공범이었기 때문이죠. 황기찬의 마음속에서는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하고 있었는데요. 누가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모든 것은 사랑하는 부인과 자식을 버리고 자신이 택한 선택인 것을요. 황기찬의 천벌은 이제부터가 시작인데요. 결국 모든 악행에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가 따르는 법입니다. 황기찬이 지금까지 저질렀던 모든 잘못들이 하나씩 되돌아오는 순간이 드디어 온 것이었죠. 강재인과 강승우 남매의 치밀한 복수 계획이 완벽하게 성공을 거둔 셈이었는데요. 이번 황기만의 죽음으로 여왕의 집이 어떤 변환점을 맞을지 기대해 보면서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